당신은 지금 광장 중앙에 있는 커다란 말뚝에 밧줄로 꽁꽁 묶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묶여 있는 사람은 당신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애인 혹은 친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아도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 중요한 건 누구냐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보다 묶여있는 이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당신이 믿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묶여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즉 애인이라 칭하겠다. 정리하자면 수많은 군중이 에워싼 광장 중앙에 당신의 애인이 말뚝에 꽁꽁 묶여있고 그와 거리를 두고 마주선 군인 여럿이 총을 들어 당신의 애인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곧 처형인의 사격 외치만 하면 당신의 애인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준비가 되었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 답을 해 주기 바란다. 질문. 이 광장에서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다음 중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1. 애인 옆. 2. 군인들 사이. 3. 군중들 사이. 아마 당신은 10중 8구 군중들 사이에서 처형장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으며 광장을 통제하고 막아선 군인들을 향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처형을 막으려 애쓰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것이다. 제발 멈추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의 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일촉즉발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당신은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쉴 수도 없고 이성적 판단도 할 수가 없게 된다. 발작적으로 총을 든 군인들에게 달려들며 당신은 외친다. 이 새끼들아, 차라리 나를 쏴라. 제발 나를 쏴. 결국 막아선 군인들에게 붙들려 군홧발에 짓밟히면서도 멈추지 않고 울부짖으며 애원을 한다. 하지만 이내 무심하게 울리는 연이은 총성에 애인이 고개를 떨구자 넋이 나간 당신은 부질없이 절규한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나는 어찌 살라고. 나도 제발 데려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에 모든 걸 내려놓은 당신은 통곡으로 바닥을 뒹굴며 자책만 하고 있다. 하지만 아니다. 틀렸다. 군중들 속에 당신은 없다. 안전이 보장된 자유로운 군중 속에 당신이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당신의 애인 바로 그 옆이다. 말뚝의 밧줄로 꽁꽁 묶인 애인처럼 당신도 똑같이 온몸을 결박당한 채 처형만을 기다리는 또 한 명의 사형수였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례가 되면 당신도 애인처럼 처형이 곧 집행될 것이다. 자신은 죽음의 위협과는 거리가 먼 안전한 군중 속에 있다고 철저히 믿었던 당신은 애인의 처형을 막으려 나도 같이 죽여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었다. 하지만 이젠 깨달아야 한다. 당신과 당신의 애인은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들이며 처형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은 이제 다음 차례가 바로 자신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애인의 처형을 과연 어떤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 사람이란 게 입장이 바뀌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면 드는 생각도 달라지게 된다. 결국 당신이 하게 될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도 같은 사형수이기에 고마웠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라고 체념하며 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것인가? 아니면 처형인을 향해 앞서와 같이 나를 대신 죽여달라 애원할 것인가? 이도 아니면 차라리 스스로 생을 마감할 방법을 모색하겠는가? 당신의 지금 생각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와 같지는 않길 바란다. 먼저 떠난 애인이 미치도록 보고 싶고 힘들고 괴로워 혀라도 깨물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 자체가 실행에 옮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사후세계란 게 있지도 않겠지만 설사 만에 하나 있다 해도 다시 만난 애인이 당신에게 아주 잘했다, 장하다 하겠는가? 아님 당신에게 쌍욕을 하겠는가? 스스로를 해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둬도 처형인이 알아서 시간 되면 잊지 않고 당신을 집행해 줄 텐데 굳이 힘들고 귀찮게 애써 스스로를 해하는 것은 쓸데없는 감정 소모이자 가장 어리석은 짓이며 심각한 월권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빨리 따라가 봐야 기껏 몇 년이고 길어봐야 고작 몇십 년일 뿐이다. 수백억 년의 우주 대자연 안에서 미세먼지 속의 초미세먼지보다도 더 미물인 우리 인간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므로 먼저 간에 나중 간에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며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이다. 우리는 이 지구, 이 세상에 던져졌다.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난 우리는 살아서는 절대 이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세상에 던져진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집행일을 알 수 없는 사형을 각각 언도받았다. 규칙은 간단하다. 죽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탈출구이며 이곳을 벗어난다 해도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돈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몸뚱이조차 반납하고 떠나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규칙이 너무 간단해서 그런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싸매고 갈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 죽음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련의 순환 과정이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걱정 속에 늘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출생이라는 난이도 별 5개짜리 퀘스트를 치트키 하나 쓰지 않고 너무나도 간단히 미션 클리어한 우리는 이미 모두가 능력자들인 것이다. 그러니 생애의 마지막 퀘스트인 죽음이란 이벤트 또한 너무나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 따위는 이제 개나 줘버려도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죽음의 순간 이래봐야 길어야 몇 분 남짓이다. 그 짧은 순간을 위해 굳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의 대부분을 걱정과 불안으로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위안이 되는 정보가 하나 있다. 죽음의 순간 우리의 뇌는 엔돌핀이란 호르몬을 폭발시키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엔돌핀은 인간이 만든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의 800배의 효과를 낸다고 한다.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몰핀의 200배인 펜타닐이란 진통제만 맞아도 인간은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 극강의 진통제인 펜타닐의 4배에 달하는 엔돌핀이란 안전장치가 우리 모두의 몸속에 신기하게도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고통받을까 두려워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생애에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치트키 같은 2초 강력 울트라메가 통급 아이템을 어리석은 선택으로 날려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음 좋겠다. 쉽게 말해 극단적 선택하지 말고 웬만하면 어렵더라도 자연사 하자는 말이다. 당신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 목숨보다 귀한 당신의 애인이 지금 눈앞에서 처형당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다. 다음이 바로 당신 차례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깨어나 현실을 마주한 당신은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말뚝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당신을 둘러싼 수많은 말뚝 하나하나에 꽁꽁 묶여있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친구, 당신의 애인의 모습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순행되는 처형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처형을 막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으며 누군가를 도울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 처형에 대해 당신은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선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면 그건 단지 기다리는 것 이거 하나뿐이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나름 알차고 재미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되도록 이놈의 시간이란 걸 제대로 잘 때우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훨씬 수월하고 알차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잘 때우는 것, 이것만이 아무 의미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고 싶었든 하고 싶지 않았든 원해서든 원하지 않았든 아무런 상관없이 늘 시간을 때우고 있다. 당신이 오늘 오후 3시에 반드시 가야 하는 모임에 약속이 잡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지금 시각은 아침 9시다. 당신이 모임에 참석하려면 지금부터 대략 6시간이란 시간을 어떻게든 소진시켜야 한다.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아님 아무것도 안 하고 멍을 때리든 뭘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때워야만이 모임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삶이란 시간도 인생의 종착역까지 어떻게든 때워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나마 당신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 당신이 어떠한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당신이 의지를 갖든 말든 그 정해진 시간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우승자는 언제나 당신이라는 것 딱 이 정도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시계 초침만 종일 바라보며 죽는 날만 손꼽으며 보낼 수는 없기에 시간을 잘 때우기 위한 방편으로 어떻게든 일을 벌여 사건 사고를 만드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사건 사고도 종착역에 다다르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헛짓거리가 되어버린다. 그래도 열심히 시간을 때우는 동안 자신을 망각할 수 있고 몰입하여 삶을 소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시간 때우기를 꼭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생이란 삶의 시간을 잘 때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마다 맡은 각자의 역할 놀이에 충실히 임하면 되는 것이다. 어릴 적 아이들의 소꿉놀이를 연상해도 좋다. 당신이 누구의 아버지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누구의 상사이든 부하이든 친구이든 당신이 장사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당신이 경찰이든 범죄자든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맡은 현재의 소꿉놀이 역할에 충실히 몰입하다 보면 시간 가는 것조차 시간 때우려 한 것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현재 자신의 역할을 연극의 배역이라 생각하고 게임처럼 놀이를 한다면 그 무엇도 심각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나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 해도 오, 시간 잘 가겠는걸 심심한데 잘 됐네 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제3자의 시각으로 타자화하여
남일처럼 대한다면 그 어떠한 문제나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결코 심각할 일이 없을 것이다. 단지 이 세상에서 잠시 맡은 소꿉놀이 역할에 뭐 대단할 게 있다고 심각하고 진지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말이다. 주의할 점은 있다. 특정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자신의 역할에 너무나 몰입하여 이것이 아니면 세상이 무너지고 다 죽는다는 듯한 의식과 행동으로 지나친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며 사는 것이 시간 잘 때우고 있는 삶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건 착각이다. 제대로 된 시간 때우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간 때우기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만들고 당신은 물론 주위 사람도 모두 다 피폐해지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 인생의 연극을 너무 열심히 심각하게 몰입해서 메소드로 열연하지 말고 남일인 것처럼 즐기듯 역할놀이하면서 아주 가볍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상실의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너무나 크다. 관점을 바꾸면 그나마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바로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치유돼서 바로 즐겁거나 안락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면 상실의 고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고통이다. 마음이 아픈 것이다. 마음은 어디에서 작용하는가? 가슴, 심장. 아니다, 두뇌다. 두뇌 또한 몸속의 위나 폐, 심장과 같은 하나의 내부 장기이다. 위가 안 좋으면 내과, 병원에 가듯이 뇌의 작용이 불편하면 당연히 정신의학과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게 맞는 이치다. 극심한 고통에 끙끙 앓으면서도 병원 쫓아가지 않고 버티는 짓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벌레 물려 가려우면 물파스라도 빨리 찾아 발라야 한다. 그걸 참고 견딜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대책 없이 침 바르고 마구 긁어대면 피나고 염증 생겨 덧난다. 덧나면 더 가렵고 또 마구 긁어댄다. 잘못된 대처로 인한 악순환의 반복이다. 그러니 절대 혼자서 참아보려 애쓰지 말고 혼자 답을 찾으려 하지도 마라. 의지가 약하네. 정신력이 부족하네.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러네. 너보다 내가 더 힘들다 등. 이따위의 주변 쌉소리는 한 귀로 흘려보내고 한시라도 빨리 병원 가서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약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면 무조건 한결 좋아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절대로 견뎌보려, 참아보려 애쓰지 마라. 무슨 의지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절대 아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하다가 병만 더 커지고 치료만 더 늦어져 고생만 죽어라 더한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 당신은 애인의 죽음을 막으려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죽음이란 당신이 노력해서 바꾸거나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상처 내기는 멈추어야 한다. 내 탓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그때 이러지 않았다면 등의 자책으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내가 죄인이다. 나 때문이야. 라는 선언이 한편으로는 감정을 추스려주는 선 기능의 역할을 조금은 할 수도 있으나 나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절벽으로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스며들듯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며 삶을 이어가면 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이름은 바로 시간이다. 그러니 굳이 다 감당하려 하지 말고 잠시 시간의 문제를 맡겨도 좋을 것이다. 상실의 고통을 미리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신의 생활 전반을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영위에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꾼다면, 즉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독립이 선행된다면 당신은 상실의 고통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당신이 TV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 뉴스를 보아도 잠시 안타까워할 뿐 금세 흘려보내고 쉽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고 당사자와 당신과의 물리적, 감정적 교류의 거리감 때문이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위해서 당신이 할애할 수 있는 감정이입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당신도 당신의 사람들과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지낸다면 누구에게든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상실의 고통이란 싹을 애초에 제거할 수도 있다. 상처받는 게 너무 싫다면 혼자가 되는 선택지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혼자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팁은 간단하다. 이제 아무에게도 관심 주지 않으며 누구든 다가오려 하면 밀어내기 위해 먼저 시비와 딴지를 걸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절대 정이란 걸 주지도 나누지도 기대하지도 않으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마치 온몸을 부풀리고 털을 세워 상대를 위협하는 고양이처럼 사납게 보이려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실상은 겁에 질린 아이의 본능적 자기보호 행동일 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누구라도 나를 위해 울어줄 것이라는 이기적 자기 연민으로 자위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합리화해보지만 결국 또 다른 상처와 마주하게 될 뿐이다. 그렇다면 상처가, 고통이 꼭 나쁜 것일까? 넘어져서 무릎만 깨져도 순간 극심한 고통이 온다. 하지만 까져서 피가 나고 쓰라려도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시간이 흐르면 통증은 옅어지고 상처에도 딱지가 생겼다 떨어지며 새 살이 돋고 이내 곧 치유가 된다. 게다가 처음부터 신경 써서 연고라도 잘 발라준다면 염증으로 덧나지도 않고 좀 더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무릎이 깨졌는데도 통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피부는 까져서 피도 나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어. 상처를 돌보지 않는다면 염증으로 피부가 골마 괴사하게 될 수도 있다. 끓는 물 속에 손이 들어가도 우리가 재빨리 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통증 때문이다. 아픔을 모른다면, 손이 삶아지는 상황에도 자각이 없다면 결국 목숨마저 위험하게 될 것이다. 통증, 고통이란 시그널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최종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고통을 회피하고 달아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다. 고통을 고통으로서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면 괴사한 까진 무릎처럼 끓는 물에 삶아진 손처럼 위태롭고 더 큰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떠났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 영영 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버렸다. 물속에 처박힌 것처럼, 세상의 공기가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숨조차 제대로 쉴 수도 없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정신을 온전히 차릴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가슴이 미어 터지는 이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이 극심한 통증을 시간이 내게서 제발 앗아가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고통이 오롯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영원히 날 괴롭혀 주길 나는 바란다. 나는 한낱 TV 예능을 보다 불시에 웃음 짓는 내 얼굴이 너무 가증스럽다. 얼마나 맛있게 처먹으려고 설렁탕에 간이나 맞추고 있는 내 손모가지가 나는 너무나 혐오스럽다. 흐르는 시간에 상처가 아물고 고통이 옅어져 내가 견딜 수 있는 무덤덤한 그날이
내게는 결코 오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나를 채찍질해 주길 나는 바란다.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은 떠난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떠난 이에 대한 내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는 이 큰 고통으로 반드시 증명될 것이다. 떠난 이와의 마지막 교감이자 나의 전부인 이 고통마저 가져간다면 나는 분명 빈 껍데기로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 시간아, 내게서 고통을 앗아가지 마라. 나는 몸부림치며 당연한 이 고통을 감사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감내할 것이다. 의미 없는 세상에서 고통만이 유일한 의미가 되어 나를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당신도 안다. 오래지 않아 당신과 나는 TV를 보다 깔깔댈 것이고 나를 위해 설렁탕에 소금을 타고 대파 한 움큼 때려 넣으며 무덤덤하게 나의 생명을 연장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오래지 않아 상실의 고통에서 당신도 평온을 찾을 것이다. 당신도 나처럼 충분히 이기적이니까. 그러니 그때까진 오늘도 그대를 잊지 않고 고통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일을 살아가자.